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당겨 올리는 데 성공했고, 글로벌 증시 또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유럽만 상승에 성공했고 미국은 눌려버렸습니다. 올해 초의 내러티브, 즉 유럽이 상대적 강세가 재개되려는 것일까요? 20일을 앞두고 유로화는 다시 눌렸는데 골드는 장중 조정을 딛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간 개장 전에 시황 스크립트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강한 풋옵션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약 보합 출발하면서 콜옵션을 와장창 눌렀는데 바로 풋옵션도 눌리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증시는 변동성 매도가 예상되었긴 했지만 시초가 이후 풋옵션을 매우 강하게 누르기 시작해서 어제 생각했던 330에서 320 레인지 상단에 먼저 도달하겠다 싶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오늘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대신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적극적으로 상방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했다기보다는 그냥 강력한 변동성 매도에 따른 델타를 맞추는 목적이 선물 매수를 초반했다라고 추정해요. 오후 1시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이어졌는데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선물 매도의 청산 목적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480선을 찍고 밀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데다가 선물 매도의 청산까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고가에서 버티게 했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어제보다 또 1400계약가량 감소해서 25만 8천 계약대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시장 완전히 떠나버린 것일까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시장에 손님이 있어야 좀 뭘 벌어먹고 할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선물 베이시스는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가량 저평가 상태 유지 중이고 또 오늘도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380억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추세적 현물 매도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시장만 찍어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이유는 보이지 않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냥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를 멈춘 것이지 위험 자산인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변동성 매도에 발맞추어 상단 배리어를 345포인트로 내리고 하단 배리어 또한 310선까지 올리면서 레인지를 제법 강하게 조였습니다. 물론 월요일에 잡힌 350부터 300 레인지는 위클리 옵션에 집중하느라 먼슬리 옵션을 제대로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너무 과다하게 넓게 잡힌 레인지라고 보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성 매도를 강하게 줘버리면 너 그 진짜 자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부러졌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인덱스는 하루 만에 24포인트대로 내려가 버렸는데 해외 시장이 변동성 수준에 비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좀 과하게 늘린 것으로 봐요. 아직 이벤트가 소멸되는 것도 아닌데 좀 의구심이 들죠. 여하튼 마켓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는 330 상단 그리고 320을 하단 이 박스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방향성을 하방으로 예측해서 콜옵션 매도를 쌓지 않고 철저하게 중심선을 맞춰서 조여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유입되면서 깔끔한 종가 고가의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에 이어서 변동성은 5.7% 눌리면서 2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는데요.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가능성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텔란티스 자동차 주식이 바닥에서 의미 있는 양봉 만들고 또 발레오 같은 이 부품사도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럭셔리 주식인 루이비통은 마이너스 8% 급락을 하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방산주인 라인메탈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유럽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려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채권 시장은 유로존 장기채 중심으로 약간의 눌림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유로존 채권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것을 보는데요. 딱히 의미 있는 뉴스플로우는 없었고요. 미국 국채가 반등하면서 지난주에 과매수되었던 유로화가 조금씩 눌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격 조정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 파운드화는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뽑아내면서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통화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국채의 하락이 멈추면서 비달러 바스켓 중 오버액션이 강했던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이 눌린 정도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외의 통화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전일 오버슈팅한 부분을 유럽 세션에서 빠르게 되돌려주면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세션 들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마이너스 0.8% 선에서 하락을 마무리했고요. 기름 시장 또한 유럽 세션에서 60.88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옵션 만기 관계로 하루 종일 그냥 흔들기만 할 뿐 61.2달러 선으로 아주 작은 도찌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의 흐름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따로 코멘트할 것은 없는데 지금 글로벌 자산군 변동성이 빠르게 하락 중이죠.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 지난주 63포인트까지 솟구쳤는데 오늘은 42포인트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옵션 만기 이슈로 기름을 좀 꽉 붙들어 놓은 것 치고는 차월물 변동성은 여전히 높아요. 지금 기름이 61달러대에서 7거래일 횡보 중이거든요. 변동성은 높은데 횡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 변동성이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더 빠르게 죽어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방향성을 하방으로 본다. 그러면 기름을 풋옵션 매수하지 말고 콜옵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1%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왔고 또 프리마켓 호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옵션 만기 둘째 날 어제와 같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본장 개장하자마자 미국은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유럽과도 같은 흐름이었죠. 유럽도 개장과 함께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렸는데 나스닥을 1.2%를 스트레이트를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미국도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초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움직임은 이후에 있었던 눌림들이에요. 시장에서 별다른 뉴스 플로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매우 강력한 매도가 수차례 나오면서 콜옵션을 죽여줬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이 하락은 방어했는데 유럽은 이런 조정도 아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궤적이었는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 과거의 투자 스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유럽 주식 매수, 미국 주식 매도인 것이지 미국 주식을 과거에 매니피션트 세븐이 날아가던 시절 그때처럼 매수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시간 상승 이후 강한 조정이 나온 것을 변동성 매도를 일단 만회는 하긴 했는데 오전에 기록한 고점은 오후에 근접 도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 되면서 다시 눌리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돌아버렸습니다. 특히 월요일 미국 증시가 마감할 무렵 현물을 급하게 까 내려가고도 마감 후에 또 추가로 하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마저 깨고 내려간 것이라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루 종일 콜옵션 매도 위주의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이 변동성 매도를 준다 하더라도 지수가 조심스럽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빠지면 현물 투자자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손절도 못 하거든요. 변동성 계속 빠지니까. 근데 미국 증시가 바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긴장이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메타가 가장 많이 눌렸는데 장마감 후 나온 트럼프의 이 관세 유예가 유연한 대응이라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언에 나스닥 선물이 다시 눌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시간에서 눌리고 있어요. 근데 당장 옵션 만기주에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유럽이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을 편안하게 볼 수가 없겠죠. 또 하나, S&P 변동성 선물 바닥은 24.6포인트에서 형성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실질 변동성은 14포인트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만큼 근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강력한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었는데 반대로 차월물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옵션 만기준 어떻게든 무난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시장이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해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변동성이 워낙 강하게 떠서 그렇지, 한 번 변동성이 레벨업을 한 상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죽는 데까지는 최소 2, 3주일은 더 걸리죠. 아직 함부로 변동성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강보합 마감했지만 양옵션 프리미엄은 조금씩밖에 안 빠졌어요. 화요일에 워낙 강하게 옵션 프리미엄 빼놔서 정작 수요일에는 옵션 프리미엄을 더 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수요일이 아시아 세션 전산장에서 지금 갭 다운 출발하고도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난 3월 중순에 미국 증시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하더라도 오전장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모두 말아 올렸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횡보한 식으로 미국 증시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수요일에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 메이커들이 이번 주에 상단 330, 하단 320이 레인지 내에서 변동성 매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어제 330선에서 근접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오늘은 오후장에 320선까지도 밀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망가진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장 초반부터 빨리 눌리지 아니면 갭다운 한 30분 정도는 반등을 주다가 이후에 눌리게 될지 문제지, 눌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오전이냐 아니면 오후냐 어쨌든 눌림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폭락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콜옵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국 지수 선물이 갭다운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지금 옵션 만기 중인 상황에서 근월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동성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본장에 가서는 눌림을 또 모두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콜 매도로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분이 일부를 콜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하는 등 상방의 이탈퇴치를 좀 추가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풋 레이쇼를 달거나 네이키드 풋 매도를 달면 훨씬 더 성과가 좋죠.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풋 매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24포인트예요. 이렇게 높은 변동성 하에서는 풋옵션 매도를 오버나잇 한다? 이거는 제정신을 할 일이 아니죠. 물론 유리한 자리에서 풋 매도 오버나잇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갭다운 초반에 풋 매도 오버? 글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4월물에 대해서 마켓메이커들이 풋 클래스에서 박살이 났었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콜 클래스의 옵션들로만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단이 딱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장초반 1% 상승을 최소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유지했어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딱 1시간밖에 유지하지 못했죠. 그러면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그러니까 안 좋은 힘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초에 있었던 지역별로 강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기름 시장이 지금 옵션 만기 지난 관계로 기름 콜 매도 이거 적절히 쌓아두는 것이 좋겠고, 또 수요일에는 미국 소물 판매 지표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 이런 서베이 데이터들은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을 우려한 사재기 현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만약에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평소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투자자들이 심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 매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옵션 만기주에는 지금 하락 최대한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양봉이 아니라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지그재그성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풋 매수보다는 그냥 콜 매도 누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